빛의 벙커 전시 리뷰입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명화들, 유명한 그림들을 어떤 공간 전체에다가 영상 프로젝터로 쏘는 그런 전시회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이름이 빛의 벙커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제주도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빛의 벙커를 방문한 때는 3월 초였거든요. 근데 3월 초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톱뉴스를 차지할 때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술판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미술관들, 그 갤러리들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빛의 벙커는 영업을 하더라고요. 빛의 벙커 그 입구, 전시장 입구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전시장 안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종래에 올라왔던 어떤 전시 리뷰 사진과 비교했을 때 관객 수가 좀 적었습니다. 빛의 벙커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어떤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명화를 음악과 함께 제시하는 그런 다매체 전시죠. 벽에 투사되는 영상 프로젝트가 한 90개 정도 된대요. 뒤에서는 일반인 관객과 제가 같이 갔는데, 일반인이 본 빛의 벙커 반고흐와 그래도 미술평론가 전문가가 본 그 빛의 벙커 반고흐의 그 어떤 감상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찍고 있어? 잘했어.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미디어 전시 빛의 벙커가 개막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떴네요. 굉장한 블록버스터죠. 근데 이런 블록버스터 전시를 미술평론가인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인 관객하고 같이 갔거든요. 보고 나서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 일반인 관객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흐의 작품들이 속속 바뀌면서 공간 전체를 갖다 채우고 작품마다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기 때문에 풍성한 감각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전시장에서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좀 들어볼까요? 앞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채워진 전시 공간을 보면서 결국 이미지라는 것이 빛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결국 빛이라는 사실도 이게 상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대에 흔히 육면체 공간이잖아요. 육면체 공간 가운데 보통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면만 영상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의 벙커는 육면 가운데 바닥면까지 이 프로젝션이 투사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에어사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해설 없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만 보면서 반고흐와 폴 고갱, 폴 고갱도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폴 고갱 같은 근대 화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종래 긴 해설이 각주처럼 달리는 그런 그림의 제시 방식에 비해서 역동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빛의 벙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전시 혹은 반고흐나 폴 고갱에 대한 해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고 판단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저 그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술평론가인 그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영상 쪽 봤더니 이게 3,000평방미터의 그 높이가 6m인 공간에 그 작품들이 여러 점이 이게 투사가 되거든요. 근데 딱 투사가 될 때 한 점이 투사되지 않고 여러 점이 투사가 되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들이 이게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반고흐의 초기 작업들 굉장히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중충한 색조에 반고흐의 초기 작업이 나오고 그거에 어울리는 음악이 이게 배경으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일관된 분위기를 갖다 유도하는 그런 연출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젝터로 투사된 영상이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도 있어요. 정말 이 전시는 대중적인 전시여서 포토제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대 미술 전시와 대중을 타겟으로 한 전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차이의 기준점은 포토제닉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전시가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수세적으로 바라보는 관객이 있다면, 작품을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수세적인 관객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뒷배경에 작품을 놓는 그런 공세적인 관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할까? 벽면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릭도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작품을 크게 보기 때문에 압도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반고흐의 작품은 붓질의 그런 재질감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화를 찍은 이미지를 크게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가서 보면 망점이 다 보여요. 그런 게 일종의 트릭이죠. 뉴미디어 세대하고 교감한 연출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평면회화를 21세기 뉴미디어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실제 원본을 가공해서 연출해서 전혀 다른 성질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한다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미디어 시대의 관객에게 근대 시대에 완성된 미술을 새롭게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관람 방식이랄까?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전시와 관련해서 꺼낼 수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미술의 대중화인데, 많은 사람이 와서 봤다는 것과 미술 대중화라는 개념이 이게 혼재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은 원래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예술 장르죠. 그래서 사전 훈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날로 먹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진실까지 부인을 한다면, 만약에 그건 예술 대중화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예술을 좀 하향평준화하면서 돈벌이하는 장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시가 그랬는지는 일단 유보할게요. 함께 전시를 본 친구 말대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했네요.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는 다르게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호응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같이 이러저런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본 사람은 어지간한 감각자극에는 감동을 잘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전시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빛의 벙커 반고흐라고 표현했죠. 화가 이름을 반고흐라고 적었죠. 근데 다른 리뷰들, 일반인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 그 리뷰를 보면 고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고흐가 맞냐? 반고흐가 맞냐? 화가에 대한 올바른 인명 표기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